Dovremmo. 유럽 끝자락 이탈리아에서 동아시아 끝자락 대한민국까지 비행거리만 약 9,000km에 달합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죠. 양국은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첨단 기술 분야에서 2030년까지의 액션 플랜을 수립하며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외교만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된 유럽의 젊은 세대가 직접 비행기에 오르고 있죠. 오늘 소개할 영상의 주인공은 이탈리아 출신 유튜버 가이아와 그녀의 친구입니다. 채널명 베이식 가이아를 운영하는 가이아는 뷰티와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알려져 있죠. 이번 한국 여행에서 서울과 부산 두 도시를 5일간 누비며 K푸드부터 K뷰티까지 체험한 기록을 브이로그에 담았습니다. 장거리 비행 끝에 도착한 두 사람의 첫마디가 인상적이죠. 장시간 비행으로 녹초가 된 두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숙소 창밖 서울 야경에 감탄하는 모습 50대 이상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강남 스타일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장면이 흥미롭죠. 2012년 전 세계를 휩쓴 그 노래가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외국인에게 한국하면 떠오르는 대표 키워드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대한민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476만 명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죠. 전년 동기 대비 2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올해 방한 외국인은 2천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죠. K컬처 기반 관광 만족도가 90점 8점에 달한다는 통계가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가이아 일행이 서울에서 가장 먼저 향한 곳은 강남 일대였습니다. 에어비앤비 숙소가 강남에 위치한 덕분이죠. 하지만 진짜 서울 관광의 하이라이트는 명동과 홍대 그리고 그곳에 자리 잡은 올리브영 매장에서 펼쳐집니다. 2025년 기준 올리브영의 외국인 매출은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출의 28%를 외국인이 차지한 것이죠. 2022년에는 고작 2%에 불과했던 수치가 3년 만에 14배로 뛴 셈입니다. 2026년에는 그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죠. 방한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에 들른다는 조사 결과가 과장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K뷰티 제품은 유럽 유통 마진이부터 한국 현지 가격의 2~3배에 판매됩니다. 유럽 여행자들이 올리브영에서 대량 구매에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2025년 올리브영 보고서에 따르면 10개 이상의 K뷰티 브랜드를 구매한 외국인이 146만 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7만 7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9배 폭증한 수치죠. 외국인 소비 패턴도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 브랜드 한두 개만 구매하던 것이 이제는 다품목, 다브랜드 쇼핑으로 전환되었죠. 약국까지 K뷰티 쇼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가이아 일행은 서울의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하며 연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떡볶이, 호떡, 닭강정, 김밥에 이르기까지 한국 길거리 음식의 다채로운 맛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2026년 현재 K푸드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김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죠. 불닭 볶음면과 비비고 만두는 글로벌 편의점 진열대를 장악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외에서 한식 표기가 영어 직역 대신 한국어 발음 그대로 통용되는 시대가 열렸죠. 수육을 보일드 미야티 아닌 소오요크로, 김치찌개를 김치 스티우가 아닌 김치찌개로 적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한국스러움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된 시대죠. 배달 이민족 외식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전통시장은
K푸드의 대표적인 성지로 꼽힙니다. 먹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문화적 경험으로 소비하는 패턴이 확산되고 있죠.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친 가이아 일행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약 2시간 반, 이탈리아의 고속열차 프레치아로사와 비슷한 속도에 두 사람은 익숙한 듯 편안해 보였죠. 부산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은 364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5%나 증가했죠. 이는 300만 인구의 도시에 외국인 방문객이 더 많았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 2월 한 달만 해도 부산 방문 외국인이 30만 1,911명의 울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라는 경이적 증가율을 보였죠. 업계에서는 2028년까지 부산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해안과 부산의 분위기가 닮았다는 가이아의 감상이 인상적입니다. 실제로 지중해성 해양 도시와 부산은 해안 절벽 위의 마을, 신선한 해산물 문화, 개방적인 사람들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죠. 부산 크리에이트립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부산 지역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30% 증가했습니다. 서울에 편중됐던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죠. 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해동용궁사였습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사찰이라는 독특한 입지 때문에 외국인 방문객 사이에서 부산 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죠. 부산 기장에 위치한 이 사찰은 1376년 고려 말에 창건되었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 절벽 위에 자리한 대웅전의 모습은 유럽 관광객에게 특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2025년 부산 관광 통계에서 해동용궁사 방문 외국인은 전년 대비 약 9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은 감천문화 마을로 이동했죠. 알록달록한 지붕의 계단식 마을이 이탈리아 남부의 칭퀘테레나 아말피 해안을 연상시킨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감천문화 마을은 주민이 약 1,500명인 작은 동네이지만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부산 대표 명소입니다.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방문객이 202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그중 80%가 외국인으로 추산되죠. 한국관광 100선에 2회 연속 선정된 이 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터전에서 예술과 문화가 꽃핀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유럽 관광객, 특히 이탈리아인에게는 지중해 연안의 컬러풀한 마을과 유사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점이 특별하죠. 부산 여행의 마무리는 역시 해운대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가이아 일행은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노을을 배경으로 영상을 촬영했죠. 해운대와 광안리 해수욕장은 한국관광지 500선 감성평가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이 평가한 한국 관광지 중 가장 감성적인 장소라는 의미죠. 5일간의 한국 일정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가이아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캐리어 절반을 K뷰티 제품이 채웠고 나머지 절반은 한국에서의 기억이 채웠죠.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문화 교류 확대에도 합의했죠. 이탈리아 패션데이즈 인 코리아 2026 행사가 서울에서 열리며 패션을 매개로 양국의 문화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K콘텐츠는 이탈리아 젊은 층 사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방한 여행 수요를 견인하고 있죠. 여행의 끝에서 던진 그때는 전혀 몰랐다는 말이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몰랐던 과거의 자신과 한국에 완전히 매료된 현재의 자신 사이에 놓인 간극이 그대로 느껴지죠. 2026년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연간 2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드라마가 씨앗을 뿌리고 K팝이 물을 주고 K뷰티와 K푸드가 열매를 맺은 결과죠. 이탈리아 로마에서 출발한 두 젊은 여행자가 서울 강남의 야경에 감탄하고
부산 해운대의 노을에 눈물 짓고 감천문화마을 골목에서 길을 잃는 이 모든 순간이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가 만들어낸 풍경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